네, 2박 3일의 상봉 마지막 날 일정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몇몇 가족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봉 이틀째였던 어제 가족들 보다 편안한 심정으로 개별 상봉도 하고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. 70년 만에 북한에 있던 여동생을 만난 오빠. 야, 이 여동생을 만나니까요. 아직도 어린애 같은가 봅니다. 함께 보시죠. 야, 니 얼마나 미인이지? 이쁘지? 이쁘래. 우리 저 못됐네. 우리 여동생. 네, 미인 맞으세요. 미인 맞으시는데 이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동심으로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렇죠. 저는 저 화면을 척 보는 순간 누나가 이제 북쪽에 그 동생이 누나고 남쪽에 이제 이게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. 예. 그만큼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조금 우리보다 이제 수명도 짧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쁜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. 예. 우리가 예. 남남북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이쁘고 귀엽겠습니까? 자기 핏줄을 만났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또 이제 또 도시락을 해서 식구끼리 저 두 분도 아마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아이고 먹여주네요. 지금 네, 사과도. 먹여주면서 네. 정말 혈육애정을 느끼는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번에 한 끼를 같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하룻밤을 같이 자는 그런 상봉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4살 때 헤어진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던 할머니, 이금섬 할머니 계셨죠. 어제도 이 아들을 만나서 못다한 얘기를 나눴습니다. 이 장면도 함께 보시죠. 잤는가? 집 거기 가서 숙소에 가서 좀 자고 왔는가? 71살 먹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. 그죠?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. 잘 잤는지. 예, 제가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아마 이제 다시 볼 수 있을까, 막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전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. 남북 관계가 과거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도 추가적인 그 서신 교환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막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번 이산가족 분들은 마지막이 아니라 최소한 뭐 연락한다든지 연락을 다시 한다든지 서신 교환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은 저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상의 이유로 90대 노인 두 분은 거기까지 가셔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아예 만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.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? 거기까지 갔다가 긴장도 풀리고 뭐 그런 가족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예, 뭐 우리가 이제 의료진도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결국 못 만났다는 건 정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신적인 충격도 받고 또 뭔가 혈육을 만나면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쇼크로 오지 않았는가. 그래서 정말 그 모습 하나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100여 명이 가셨지만 거기서 벌써 이렇게 몇 분이 못 만나는 거 보면 정말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빨리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나 만나는 이런 이산가족 상봉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죠. 도시락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어제 점심 식사를 개별 상봉하실 때 그 도시락을 드셨는데 도시락을 보니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. 저의 지금 맵고 짜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입맛에 안 맞을 정도로 좀 싱거워 보였어요. 예, 제가 그 5.24 제재 조치 이전에 평양을 뭐 여러 차례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북한 음식들이 담백하고 싱겁죠. 예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젓갈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예. 앞으로 이 젓갈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이 된다면
음식들이 조금 짠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요. 예. 북한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예. 그런 도시락으로 저는 느껴졌고요. 예. 특히 뭐 금강산의 송이, 닭고기 구이 이런 부분 이런 음식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도 잘 먹지 못하는 메뉴들이거든요. 예.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남측 이산 가족, 물론 이제 북측 가족도 같이 먹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배려해서 상당히 정성 들여 만든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좀 덜 짜게 먹습니까? 그 북측 사람들이? 예,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꼭 그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따져서가 아니라 반찬이 이제 부족하고 이번 준비한 거 보니까 참 깔끔하게 준비는 했지만 고춧가루가 좀 적게 들어갔다든지 예. 이제 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젓갈이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도시락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? 반찬이 안 맞을 때는 젓갈이나 고추장만 있어도 밥을 먹게 우리는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북한 도시락을 보면 아니게나 송어 튀기라든지 뭐 또 떡이라든지 다양하게 정성껏 준비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싱겁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 가족분들의 입맛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이제 자주 교류가 진행되다 보면 우리 남쪽 가족의 좀 입맛에 맞는 수준에 맞는 퀄리티가 좀 높아진 도시락도 아마 북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조금 전에 송어 튀기라고 하셨잖아요. 예. 저도 오늘 신문 기사 보면서 이게 오자가 아닌가, 송어 튀김이 아니라 튀기라고 합니까? 예, 거기서는 튀김, 이 덴뿌라를 꼭 그 튀기, 그러니까 송어 튀기, 생선 튀기, 닭 튀기, 김자를 안 붙이고 튀김이 아니라 튀기. 튀기라고 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우리하고 이제 말이 이제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소고기를 쇠고기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절대 쇠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예. 이런 용어 차이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이질감이지만 음식에서도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송어 튀기. 그 북한 당국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선물, 가족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백두산 들쭉술 등을 줬다고 하는데 백두산 들쭉술이 어떤 술입니까? 이게 이제 백두산 지역 그 삼지연 그쪽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이제 들쭉을 가지고 술을 담근 건데 뭐 북한 술은 전반적으로 이제 소주나 다른 술은 또 이 도수가 보통 2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0도, 50도 올라가고 들쭉술은 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습니다. 좀 단 술이군요. 예, 그래서 북한이 이제 개성 인삼술과 함께 저 들쭉술을 거의 이제 양대 그 수출품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입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들쭉술이 상당히 입맛에도 맞고 또 몸에도 좋은 그런 저 열매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비단 보자기도 뭐 준비를 해줬다고 하고요. 그렇죠. 이제 치마 저고리감 뭐 이런 걸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 귀한 선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또 북한에서야 뭐 이산 가족들이 자기가 직접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당국에서 좀 준비를 해주죠.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좀 단조롭지만 그걸 갖다 우리 이산 가족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그럴 겜니다. 뭐 술은 마시면 되지만 뭐 비단이나 치마 저고리감이나 이건 그냥 하나의 기념품으로 잘 보관하겠죠. 뭐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 상봉인데 원래는 2시간을 갖게 했었는데 이걸 1시간 좀 연장을 해 줬습니다. 그 북한 측에서도 조금씩은 이산 가족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계, 북한 체제 선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해지고 아무래도 인간적인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또. 예, 사실 이제 그 해담 문화도 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화도 조금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. 그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남북 간의 그 신뢰 관계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보다 이제 실질적인 상봉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부분적으로 응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산 가족분들이 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오붓하게 그 식사하는 자리, 어제 중식이죠, 그죠? 점심 자리 이게 이제 가장 좋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원래 2시간 작별 상봉인데 1시간 늘렸다는 것은
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2시간도 너무 짧았다. 그래서 1시간 더 늘린 것도 사실은 뭐 크게 많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아쉬움을 작별의 아쉬움을 덜어주는 그런 인도적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 이제 이번이 21회 그 이산가족 상봉인데 이제 22회, 23회 이렇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다 이 이산가족 상봉, 이산가족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봉 문화가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뭐 2시간, 1시간 더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헤어져야 되고 정말 기별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. 늘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전할 때마다 상봉 정례화해야 된다, 뭐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벌써 10년 지났어요.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. 10년이 뭡니까?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. 이 얘기 한지도 이제 처음 이산가족 그 만났을 때부터 왜 안 되는 걸까요?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, 상설화가?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이제 불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사실 지난 그 9년, 10년 동안에는 그 남북 관계가 그 굉장히 이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차례 열리긴 했는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응할 때 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.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.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마라. 이게 늘 지난 9년 동안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건 조건들이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이 충족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인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또 이 정치적 성격 그러니까 체제 유지와 관련된 성격도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 체제 유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실리가 더 크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 실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분명히 북한은 상봉 정리화 이런 부분에서 보다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이 경제적 실리라는 부분이 과거처럼 뭐 많은 비료를 주고 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광이 다시 열려서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외화가 더 많이 유입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북한은 아마 이게 이산가족 그 상봉 정례화라든지 또는 최소한 뭐 생사 확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예. 특히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만나고자 하는 부모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이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그 희망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겠죠.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그 살아 있는 분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관광이나 형식을 통해서 부모님 고향 산소에 가서 바로 사라져 드리게. 예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제 성묘를 고향 방문을 해서 성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저는 이 접근해야 된다 보고 사실 이제 저분들이 고령 이산가족들이 앞으로 이 생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예. 저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는 차원이라면 우리 정부나 또 북한 당국, 특히 북한 당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요. 이전보다는 보다 좀 인도적 자세로 나올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다음에는 좀 상설화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북한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이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일 행사를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상당히 그 뭐 시진핑도 올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규모도 커질 것 같은데 일단 북한에게 구구절 9월 9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? 네, 구구절은 이제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정권 수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70주년이 되는 겁니다. 워낙 북한이 뭐 정주년 이제 꺾어지는 해를 좋아하는데 70주년은 특히 뭐 한 사람으로 보면 뭐 진갑 이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70주년이라는 이 뭔가 이 계기를 맞아서 과거 김일성 시대, 김정일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국제사회로 나가는 남북 정상회담도 벌써 2번이나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유의 김일성, 김정일이 못했던 걸 김정은 위원장은 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아마 이 구구절을 계기로
뭔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가는 정상국가 또 뭐 개혁개방의 메시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참가한다. 근래 보면 2015년에 이제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립 70주년에 참가한 게 최고위층이 왔는데 이 시 주석이 온다면은 이게 정말 한반도 지금 특히 북한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이 와서 그 퍼레이드에 구구절 퍼레이드 김일성 광장의 연단에 시 주석이 한번 손을 흔들어 준다 이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국제 정치적이고 또 국내적인 행사로 가장 큰 정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. 뭐 같은 질문 드리죠. 북한 정권은 이번 구구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까요?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대째 권력을 세습한 인물 아닙니까?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권력의 어떤 정당성, 정통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, 예.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업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적 업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그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원래는 정말 주민들이 주민 생활이 어떤 그 체감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에도 나섰고 예. 또 남북 관계도 새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물론 외교적으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보여주는 것도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미흡하게 지금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예. 결국 이제 경제적 성과라는 게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당장 북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뭔가 달라졌다 이런 걸 못 느끼더라도 적어도 희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재가 완화가 되고 나아질 수 있겠구나. 예.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. 예. 자, 게다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지금 보여질 것은 뭐 열병식도 하지 않겠습니까? ICBM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무기가 등장을 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등장 안 할 걸로 보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방북한다고 또 나와 있고 결국은 북미 간의 어떤 이런 그 불신의 고리를 풀고 이제 비핵화라든지 체제 보장이 막교환이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.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굳이 트럼프 ICBM 대통령 공개해서.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가림막들이 이전보다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근데 결국 이 가림막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ICBM 같은 첨단 신무기를 이제 감춰놓고 당일날 보여주는 용도였다는 게 이제 기존의 어떤 관행이 있고 또 평가인데 사실 이 ICBM 위에 이걸 제외하고도 새로운 신무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무인 항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이게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그 민감해하는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무기가 ICBM이기 때문에 예. 최소한 ICBM은 등장은 안 시키는데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과학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신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. 예.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제 북한 매체가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에 참석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 모습 화면으로 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인데요. 일단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현존하던 이제 원수, 물론 북한에는 이제 공화국 원수 김정은 원수가 있고 인민군 원수 김영춘과 현철의 그 원수 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. 82세 사망했으니까 꼭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연령과 똑같은데 이분은 아마 저희 총참모장을 북한 총참모장을 15년간이나 지낸 예. 가장 최장수 총참모장이었고 지휘관 군인으로서는 비교적 장수했고 뭐 숙청도 다 이렇게 혁명화도 거치지 않은 그런 군인이었는데 빨치산 출신은 아니고 단지 그 보천보 그쪽에 이제 뭔가 빨치산에 협력한
그런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잘 나가다가 이제 영구차 김정일 위원장 영구차 그 8인방 중에 한 아하, 명이었습니다. 그랬네요. 네, 예. 그 정도로 핵심 인물이었는데 저렇게 장갑차가 나가는 거 보면은 과거 이제 저렇게 장갑차를 타고 나간 영구는 오진우 원수하고 이을솔 원수하고 이번에 아마 김영춘 원수가 세 번째 일개입니다. 그만큼 빨치산이 아니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저렇게 군인 출신에게 잘해주는 건 최근 지금 비핵화니 뭐니 놓고 또 군부 강경파들과 약간 대립도 있지 그렇네요. 않습니까? 지금 화면 보니까 거의 국장 수준으로 네, 치러지네요. 저게 북한으로서는 국장입니다. 북한으로서는 예. 국장이고 김정은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강경한 군부도 좀 달랠 겸 어쨌든 저런 모습을 성대한 장례식을 해줌으로써 군인들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그리고 이 지금 사진이 또 공개가 되는데요. 그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하잖아요. 거기 보니까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연결식에 참석을 하고 안경이 흠뻑 젖고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도의 그 뭐 상징 정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. 예. 어떻든 자기 아버지지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진심으로 충성한 인물에 대해서는 자신도 이제 그런 예우를 최대한 표시한다.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표시함으로 인해서 또 그 군 장성들의 충성을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. 지금 이제 연결식 때 지금 예. 모습인데요. 비가 오고 있거든요. 인민복 입고 그대로. 예. 그 사실 어찌 됐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를 맞고 있다. 이것 자체도 상당히 상징적인데 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미지, 메시지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? 지금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 현지 지도할 때 뭐 비를 맞는다든지 우들 긋는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은 뭐 몇 차례 보여줘 왔습니다. 왔는데 어떻든 그 충성하는 그 기존에 충성한 인물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도 표시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 교체된 많은 또 측근들로 하여금 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예, 지금 화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비 맞고 가는 모습. 그리고 이제 손으로 흙을 직접 퍼서 잠시 뒤에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인의 그 관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잖아요.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사실 저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렇게 아마 정말 자기 손으로 이렇게 흙을 퍼서 던지는 건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.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상당히 애석하다 이런 뜻을 이제 표시하는 건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김영춘 개인보다도 군부를 좀 다독이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명수 차수라든지 현직에서 물러난 군인들도 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현철의 원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저기 지금 우측에 최부일 인민보안상도 보이고 최희 부위원장도 보이지 않습니까?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군부가 최근에 좀 강경 세력으로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약간의 어떤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잘 다스리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. 그 공장을 갔는데요.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.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북핵 비핵화 협상도 있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경제적 성과인데 막상 공장에 가 보니 이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답답한 게 많은가 봅니다. 이게 무슨 마구간이지 공장입니까? 이러면서 뭐 화를 냈다고 하던데요. 왜 그랬을까요? 예, 특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시찰을 지금 부쩍 더 많이 하고 있고, 그럴 때마다 이제 현장을 방문할 때 사실 이게 엉망인 모습을 볼 때는 이제 강한 질책도 하고. 또 비교적 또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또 칭찬도 주고 선물도 하고 이른바 이 신상 필벌식 그 현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북한 경제가 그동안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현지 지도한 현장 그 공장 기업소는 그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현지 지도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. 북한 사회가 특히 이제 일사불란한 체계고 또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 가서
질책을 하면 그 이후에 개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경제 개선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어떤 행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랬대요. 자세가 틀려먹었다. 그 공장 담당자 어떻게 됩니까? 뭐 상당히 후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이번에 네. 특히 이제 조직 지도부를 타겟으로 비판을 했습니다. 예. 조직 지도부를 이끄는 사람이 최용해 부위원장 아닙니까? 조용원, 황병서 부부장들을 대동하고 저기 총리가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조직 지도부 최용해가 조금 위태롭지 않나 이런 감도 아하, 듭니다.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변도 살펴볼 수 있으셨군요. 자,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물철 경남대 교수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